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죠. 정치 테마. 정치 테마, 이제 테마라는 게 왜 이게 보면은 진행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테마라는 거는 장이 더러울 때, 그러니까 실적이나 가치, 이제 요런 걸로 분석을 해보고 했을 때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싼 구간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폭락이나 이제 하락장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테마예요. 그 이유는 보면 요런데 이제 진짜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에 물려있다. 물려있어요. 물려있어. 이거 물건을 털어야 돼.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이제 폭락장이나 이제 하락장이 오면 마지막에 하락이 진행이 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이 시간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면은 물려있는 자금을 올라가는 쪽으로 옮겨 타는 그 시점에 이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1파동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막바지 국면이지 않나.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조정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도망가기 전까지는 이제 다음 파동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알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자,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좀 더디고 흐름을 계속 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작 포지션을 잡아요. 시작 포지션. 시작 포지션을 잡고, 그리고 나서 먼저 움직인 것들은 다 버린단 말이야. 다 버리고 후발주를 찾아요. 후발. 후발주들 중에 이제 뭐 실적이나 가치, 이게 기반되어 있는 애들이 보통 이제 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보통 이제 순환매를 이제 취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는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시기마다 오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는 보통 보면 이 테마라는 것도 이게 상승을 하려면 밸류가 높지 않은 구간, 밑에 있는 구간,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밸류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부터 이제 올라왔던 거고, 북한 테마주들은 이제 북한 테마, 이제 바이오, 이게 기존에 움직였던 이쪽 테마군들은 이미 많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살짝공 장이 돌아서면야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추세를 이어가면서 쭉 상승하기는 저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도망을 가서 이게 뭐 이렇게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구간들이 나와야 이제 1, 2년 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도 보면 가치에 연동된다. 가치에 연동된다는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깨우치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이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치 테마로 봤으면 잡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처음 봤을 때가 뭐냐면 사조의 표라고, 이제 무역 분쟁 움직이고 하면서 이거 움직였던 거라고, 남선알미늄 말고 사마알미늄이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 80% 먹고 판 종목이 있는데, 사마알미늄
그러니까 이제 무역 분쟁에 관세가 들어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쪽 알루미늄 쪽이 이제 마진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알루미늄 먼저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남선알루미늄하고 조일알루미늄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 중에 이제 남선알루미늄이 이제 정치 테마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치가 좋아져서 움직인 게 아니고 테마로 움직였어요. 테마로 움직여서 버블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수익률이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면 일정금이 이제 일정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일정하게 금액을 맞추자. 금액을 이렇게 일정하게 맞춰서 우리가 종목 분산을 해두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간단해요. 100% 이상의 수익률을 이 수익 확률적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상패되는 종목들도 있겠죠. 이 상패되는 종목이 이것저것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몇 개나 있을까? 1년, 2년, 뭐 5년 보면 이게 몇 개나 있을까요? 자, 100% 이상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더 많으면 이기는 거죠.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을 먹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창재지가, 이제 황교안 관련주, 이제 일괄매도, 전부 매도하라는 사인을 드렸고요. 이거 이제 대장이었죠. 한창재지하고 보혜양주 있었는데, 보혜양주는 우리는 안 갖고 있었고, 자, 남선알루미늄은 이제 무역분쟁 수혜주라고, 이제 부각이 되다가 정치 테마로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치 테마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거는 무슨 아무런 모멘텀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무슨 뭐 학교 동문이다. 누가 여기 하차 가서 좋은 이야기 했다. 이것저것 무슨 뭐 되도 않는 소리 이제 붙여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마케팅. 이 마케팅을 따라다니면 무조건 죽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불었을 때 어때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챙겨가는 거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요거 마케팅이 불었다고 따라다니면 뭐라고요? 죽는다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100%의 절반을 팔았어요. 100%의 절반 팔아서 한 종목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괄매도를 130% 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제 또 32만원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남아있다. 그러면은 또 30만원은 한 종목을 또 사요. 그리고 2만원 남아있는 건 어때요? 자, 손실 중인 종목, 한 8% 손실 중인 종목을 하나를 채워. 그럼 어떻게 될까? 한 종목이 두 종목으로 변하고 2만원이 남죠. 그러면 이 두 종목이, 새로 편입한 두 종목이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이게 두 종목이 다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손실이 불가능하죠. 이런 개념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래서 이제 남선알루미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북한 테마로 이제 이렇게 엮였다가, 자, 2월달부터 북한 테마로 이렇게 엮였다가 처음에 이제 900원에서 1800원까지 이제 100% 파동 한번 나오고, 무너졌다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제 여기에서 흔들다가 마지막에 10월달에 투매 나오면서 골파기 만들고 한창재지랑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단기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이런 포지션들을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없으면, 기업의 이제 가치가 문제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 언젠가 다 날려준다고, 세력들이. 지금 보면 어때요? 이렇게 북한 테마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작살났다가 무슨 테마가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자, 기존에 있는 대장들은 뭐 이제 대아티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비싸요. 비싸가지고 많이 못 간다고. 근데 후발주들은 어때요? 후발주들은 데아티아이는 이게 500% 갔잖아요. 500%. 자, 한 100% 움직일라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후발주들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움직일라 그러다가 이렇게 무너져갖고 못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제자리에 있는 과거랑 비슷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그런 포지션들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는 종목들 업황이 개선되고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서 담아두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럼 언젠가 무슨 이런 테마 붙여서 날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북한 테마가 다시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년에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서울 이제 뭐 답방하고 방문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움직이겠죠. 그럼 기존 주도주가 움직일까요? 기존 대장이 움직일까? 기존 대장은 뭐 20% 30% 많이 가면 한 100% 이렇게 갔다가 이제 무너질 거고 못 간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후발주들은 어때요? 후발주들은 이제 뭐 100%에서 이제 또 500%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항상 움직인다고. 요런 게 이제 순환매라 그러는 거죠. 보통 이제 순환매라 그러면은 뭐 매일매일의 순환매, 뭐 일주일간의 순환매 이런 것들을 노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자, 테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테마가 왜 형성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테마가 장기 테마가 있어요. 자, 장기 테마는 뭐냐? 성장성을 담보를 해야 돼요. 자, 성장성을 담보를 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 그리고 무슨 5G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테마는 5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거라고. 죽었다가도 또 들고 죽었다가 또 들고. 또 뭐 있을까? 장기 테마는 이제 뭐 바이오 있겠죠. 뭐 임상 3상 뭐 이런 뭐 신약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계속 움직이는 거야. 바이오들도 순환매. 이제 바이오도 어때요? 기존에 움직였던 많이 움직였던 뭐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것들 말고 못 움직였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 중에서 봐야 된다고. 바이오도 바이오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일상 뭐 일상이 50 몇 % 돼요. 그리고 이상은 어때요? 이상은 이거는 20%인가 밖에 안 돼. 20 몇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상짜리 이런 종목들은 버리란 말이에요. 바이오에서도. 무조건 삼상도 이제 50% 이상 됩니다. 자, 임상 성공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임상 3상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상용화 시켜야 되니까 상용화 기간이 한 2, 3년 걸려요. 그쵸? 임상 3상이 성공했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한번 나오고 죽었다가 한 2년이나 3년 후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겠죠. 요런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5G는 어때요? 자, 이제 실적이 입혀가면서 가는 거라서 5G 2차전지 자율주행 쪽은 어떡할까? 자, 실적이라는 게 입혀지는 게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가 이게 뭐 먼저 올라가서 요만큼 올라가. 실적은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요만큼 올라가면 어때요? 자, 팔아야죠. 팔아서 아직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로 갈아타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요런 것들은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죠. 분석이 필요하고 또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장기 테마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계좌 내에서. 자, 오래 보유하고 있고 아직 시세가 안 나오고 했던 종목들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세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자, 실적이 돌아서는 것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튀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자, 챙겨야 되겠죠. 수익을 챙기고 또 아직 실적만큼 주가가 올라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는데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오히려 빠진 것들도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빠진 종목들. 자, 이건 뭐예요? 저평가가 확대된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족족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계속 취해가면서 포트 내에서의 순환매를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려면 평균을 먹는 투자를 해라. 먹는 투자. 내가 사는 종목들, 내가 해갖고 매매하는 종목들을 100% 다 이긴다.
100% 이긴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다 알고 있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고, 정말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 요 편견을 쳤을 때, 수익을 많이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리를 키워가는 거다. 이 평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뭐만 하면 된다고? 확률, 그리고 복리. 복리라는 게 왜 어떻게 입혀지느냐? 그리고 무슨 확률, 복리, 평균. 자, 복리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주식이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1,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100% 올랐어요. 그럼 이게 1,000원에서 2년 동안 2,000원 됐단 말이야. 근데 이 2,000원에서 이게 갑자기 실적이 폭발한다든가 뭔가 엄청난 모멘텀을 만나서 이게 1년 만에 150%를 더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1년 만에 150%를 더 가면, 자, 2,000원에서 150%를 더 가면 어떻게 돼요?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0원에 사는 사람들은 수익이 150%밖에 아니지만 2년 전에 이 종목을 사서 기다린 사람은 수익률이 500%가 되는 거예요. 이 500%를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챙겨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를 나눠서 챙겨가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다 챙겨 먹는 이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2,000원 갔을 때 이거를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분산을 해서 한 종목을 더 사놓고 요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놓고 어차피 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나는 이제 수익금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샀으면 100만원을 챙겨서 빼놓고 100만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100만원에 15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50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처음에 100만원을 빼서 옮겼으니까 350이 되는 거잖아. 응? 100만원 갖고, 자, 350만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수익률은 250%죠. 자, 이 500%의 절반만 먹자. 요런 개념의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 평균이죠. 이런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계속 분산해서 돌려야,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척하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종목이 있어요. 자, 요걸 팔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나중에 또 움직일 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요건 이제 올라가고. 요런 흐름들이 계속 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에 롤링을 주려면 무조건 분산 투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분산 투자가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다. 종목 압축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목 압축해갖고 성공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보면은 뭐 코카콜라 그렇게 장기간 들고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비중이 많이 실려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워렌 버핏도 엄청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산이 예를 들어 작으면은 이제 뭐 그거를 몰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목돈 만들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 평균을 계속 굴리면 자연히 자산이 커져가는 건데 처음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테마는 이미 소문이 나면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다 알고 있어. 다 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늦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테마주들을 공략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 테마가 뭘까? 다음 테마가 뭘까? 어떤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릴까? 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눈에 보이는 거, 언론에 떠도는 거, 뭐 인터넷에 나도는 찌라시, 뭐 요런 것들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매 이제 뭐
혹해가지고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점에 물어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선알미늄, 한창제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자리에 꼭 들어가서 잡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통 이런 자리는 잘 안 담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 이제 담아요. 이런 자리에 담아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무너지면 여기서 또 다 던지고 그럼 이제 다시 파동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야 이거 조정받았네 하면서 요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뭐 요런 자리나 요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보통 이런 자리는 이제 확률이 높다 그래도 요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고 있을 때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시간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1600원에서 요거 먹어봐야 몇 프로나 되겠냐고. 이거 1600원 이거 먹어봐야 몇 프로나 돼요. 이거 먹어봐야 한 40%밖에 안 되잖아요. 수익률이. 요런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 1000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돼? 자, 이거 40%, 이거는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자, 위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 그래도 요런 자리에서는 편입을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밑에서 소문이 안 나 있을 때 요럴 때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한창제주도 우리는 한 10개월 들고 있던 종목이에요. 남선알미늄 요거는 좀 빠르게 움직인 거고. 자, 테마는 보통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하락장 조정장의 움직입니다. 이제 주도주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수급이 다 들어가니까 요 테마주들은 보통 바닥을 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매집을 하고 이제 이슈가 불 거를 알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선이라고 그러면 정치 테마주들은 대선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뭐예요? 야당주라고 할게요. 야당주. 지금 뭐 황교안, 오세훈 뭐 이거 움직였던 거. 황교안 뭐 오세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황교안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막 해갖고 움직인 종목들 보면 어때요? 다 야당주라 그러지. 야당주. 응? 야당 후보들 이제 뭐 요쪽에 관련된 주식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요 중에 이제 대선 후보들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고꾸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포지션들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냐고. 정치인에 대해서 안 좋은 무언가 비리가 터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작살 나는 거예요. 아니 기업 활동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걸로 작살이 난다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갑자기 황교안 씨가 뭐 출마 안 한대. 뭐 그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관련주들이 폭락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저평가를 확대해두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은 황교안 씨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 확대되면 어떻게 돼? 자,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교안 관련주도 잘 보고 있다가 그 중에 업황이 좋고 미래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들 중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뭐 황교안 씨가 대선 출마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몰이가 되면서 폭락해가지고 무슨 막 바닥을 팍팍 끼고 막 땅굴 파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으로도 전에도 보여드렸죠. 한진카루. 이거를 왜 샀고, 우리가 이제 100% 수익 구간에 이제 다 청산을 하면서 우리는 13,000원에 사서, 사서 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씨. 조씨 가문 때문에 저평가가 확대돼 있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쵸? 그리고 항공주들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사서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KGCI라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돈 있는 펀드가 들어와갖고 이제 기업 사냥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을 내가 가지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지분을 가지고 뽑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큰 돈 가진 사람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부지리를 얻은 거죠. 이런 것들은 항상 뭘로 가능하다? 이 가치 판단이 되면은 시장에 이런 기회들은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시간이 많이 들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이걸 제가 대신 해주고 계속 코멘트 드리고 뭐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담아가면 이런 수익률들이 반복적으로 경험을 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수익률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평균적으로 자산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질 때는 계좌가 무너져요. 근데 이제 돌아서고 수익이 이제 쌓여가면 다음에 장이 무너지는 구간을 만났을 때는 절대 다치지 않아요. 폭락장은 처음 경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좌가 조금 닫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 언론이나 찌라시 이런 것들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돈이 몰려요. 개인 투자자들은 급하거든.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망가져 있어요. 언론이나 찌라시로 홍보를 하면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기업 가치나 뭐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몰리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뭐처럼? 가상화폐처럼. 이런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에서도 정치 테마주들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이 가치가 받쳐져 있지 않은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거는 상장 폐지돼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받쳐주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저평가돼 있다. 무슨 뭐 성장 모멘텀이 크다.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한. 자, 하락장이나 이제 폭락장 구간이 오면 나는 손실이 이렇게 나 있어서 되게 힘든데 다른 종목들은 막 움직이는데 내 거는 못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다고. 마음이 급해진 개미. 항상 이 급한 마음 때문에, 자, 이거 급한 마음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정상적인 거를 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걸 취하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항상 개미들은 요런 데 현혹돼서 따라다니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선취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무시를 하고 묻지마 투기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만들어지면. 자, 팔아야지. 개미들 눈 뻘개져갖고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럼 지지 않는다고. 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우르르 급등하는 정치 테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우르르 급등하는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질이 안 좋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북한 테마도 되게 질이 안 좋은 테마예요. 왜냐면 실적으로 무언가 지금 당장 입혀지는 것들이 없잖아요. 다만 이제 미래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느 정도의 성장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버블이 굉장히 크게 끼지만 이 정치 테마라는 거는 미래에 뭐가 좋아질 거라든가 무슨 모멘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치 테마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테마 중에 가장 쓰레기 테마예요. 정치 테마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현혹되지 말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무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테마 따라다니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거 단기 수익 조금씩 보다가 결국은 깡통 차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해. 올라가도 팔지도 못하고, 올라가면 팔지도 못해. 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욕심이 막, 마음을 막 흔들거든. 그리고 또 이제, 좀 뭐라 그래야지? 새가슴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올라가면 몇 프로 먹어버리면 그냥 다 팔아버리고 막, 위에서 다시 사.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다. 1,000원에 사. 사갖고, 1,200원에 팔아. 1,100원에 팔아. 뭐 10% 먹고 팔아. 그래갖고 1,300원에 다시 사. 그래갖고 1,100원 오면 못 팔아. 못 팔아요. 왜? 손실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500원 가면 팔아요. 그리고 나서 이 500원 갔다 이게 다시 뭐 1,000원 가면은 이제 못 사. 못 사다가 이게 3,000원 가잖아요? 3,000원 가면 다시 사. 이게 희한하다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테마는 작은 자금만 선별적으로 분산을 해서 소외된 진짜들로 포트를 정비를 해가야 된다. 지금 테마가 이렇게 붙는 동안에는 어때요? 정치 테마 막 장이 들어올 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장이 더러울 때. 장이 더러울 때는 진짜는 바닥을 박박 끼고 있어요. 바닥.
이게 진짜 1년 후에 2년 후에 크게 움직일 애들은 이게 2년 후에 크게 움직일 애들은 바닥을 박박 긴다고 이렇게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들은 파동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둬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을 혼자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진짜들을 이제 찾아내는 눈에 그러니까 이런 진짜들이 보이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미래의 큰 수익이 이제 지금 내가 차곡차곡 그런 담아가면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포지션들이 취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편입해서 지금 다 팔아먹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남선알미늄이 이 종목이 이제 남선알미늄인데 이 종목을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샀던 종목은 삼화알미늄이었어요. 자, 삼화알미늄이었는데 이 종목을 보세요. 우리가 샀던 포지션이 여기 X를 쳐놨던 요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만 80%였는데 3초 여기였나 그랬고요. 자, 편입 시점이 여기 X편으로 쳐놓은 여기였고 80% 여기였나? 여기였나 어디였나 해서 다 던졌어요. 자, 이제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남선알미늄 보면 어때요? 자, 이 종목이 우리가 이거 여기 사서 여기에서 던질 때 얘는 어때요? 요 밑에 있잖아. 요런 걸로 어떻게? 이런 거 옮겨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옮겨 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파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똑같은 알미늄이야. 근데 무역 분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삼알미늄하고 뭐 얘네들만 움직이고 얘는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또 이제 엮일 시기가 오니까 얘가 엮여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창제지. 보면 남선알미늄하고 자, 복사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복사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편입했던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요것도 이제 여기에서 편입한 것 같네. 여기서 편입했고, 자, 남선알미늄도 보면 한창제지. 남선알미늄이 아니고 한창제지. 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자,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게 두 개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자, 보양주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진양산업. 진양산업을 우리가 샀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딱. 얘는 어때요? 먼저 파동 나올 때 얘는 밑에 있잖아. 그쵸? 이 밑에 있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오세훈이고 요거는 황교안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게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진양산업 이거는 100% 안 왔는데 그냥 50%에 그냥 일괄매도 사인됐어요. 정치 테마주들이 다 무너지는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고점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제 한두 달 쉬겠구나 해갖고 버린 거죠. 정치 테마 말고 이제 또 다른 테마가 돌겠죠. 저는 이제 그게 예상이 가능한 쪽에 비중을 약하게 이제 옮겨놓고 있단 말이야. 조금씩 옮겨놓고 진짜들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테마라는 거는 테마라는 거는 움직이는 걸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데 요 밑에 있는 것도 요런 것들을 잡아야 돼. 다음 테마. 자,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니고 이런 뉴스를 숨겨두고 있는데 가치가 적정한 기업들을 찾아서
자금을 분산해 두면 그 중에 이제 내가 맞추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내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런 종목들에서 수익 내면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 따라잡지 말라는 소리예요. 올라가 있는 것들 따라잡지 말라고. 이런 거 따라잡으면 다 죽는다. 그 경험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는 게 더 좋잖아요.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한다고, 이런 경험. 자, 그래서 오늘은 남선알미늄 140% 수익 스토리,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